강산그룹 회장 강태사는 아들 강준호로부터 결혼 소식을 들었다. 상대는 평범한 백화점 직원 이연희. 준호는 그녀의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에 반했다고 했다. 강태사는 아내와의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며 이제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터였다. 그는 이연희라는 여자가 강산이라는 거목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확인하고 싶었다. 내 며느리가 될 여자를 회장의 눈이 아니라 세상 밑바닥의 눈으로 보고 싶다. 그는 수십 년간 거래해온 S백화점 최 점장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거액의 후원과 함께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비밀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며칠 후 S백화점 명품관 입구에 새로운 경비원 김노인이 배치되었다. 강 회장이 직접 구한 먼지가 묻은 낡은 유니폼을 입은 채였다. 김노인으로 위장한 강태사는 명품관 1층, 이연희가 근무하는 최고급 화장품 매장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이연희는 생기발랄하고 친절했다. 그녀의 미소는 피곤한 고객들에게도 진심을 전달하는 힘이 있었다. 강 회장은 경비원 차림으로 지나치는 그녀를 관찰했다. 화려한 백화점에서 저렇게 낡은 유니폼을 입은 나에게도 고개를 숙이는구나. 교육 때문일까 아니면 본심일까? 점심시간 이연희는 김 매니저에게 핀잔을 듣고 있었다. 이연희 씨, 그저께 오신 VVIP 고객이 당신이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90도가 아니라고 불쾌해했어요. 당신은 여기서 상품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고객에게 팔려야 하는 상품. 매니저님, 고객님께는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 노동자이지 감정 쓰레기통은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서 버티고 싶다면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려요. 강태사는 그 대화를 묵묵히 들었다. 젊은 시절 자신도 겪었던 쓴맛이었다. 그때 이연희는 강태산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김 선생님, 혹시 점심 드셨어요? 너무 추운데 안에 들어와서 잠깐 쉬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아가씨. 덕분에 따뜻합니다. 강태사는 그녀의 눈에서 꾸며낸 친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첫 번째 합격 도장이 찍혔다. 김노인은 경비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식물이었다. 하지만 강태사는 회장의 눈으로 백화점 전체의 흐름을 파악했다. 특히 직원들을 대하는 매니저들의 태도와 고객들의 갑질 행태를.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이 결국 사람을 소모품으로 만들었구나. 그는 이연희가 진상 고객을 대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고객의 불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한 중년 고객이 환불 규정 때문에 소란을 피운다. 고객인 나한테 지금 이 썩은 걸 팔아놓고 환불이 안 된다고. 당장 사장 나오라고 해. 고객님, 이 제품은 개봉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셨던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혹시 피부 트러블이 문제이신가요? 저희 브랜드에는 고객님의 피부 타입에 더 잘 맞는 다른 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성분 분석을 도와드릴 테니 잠시만 앉아주시겠어요? 이연희는 결국 고객의 화를 가라앉히고 환불 대신 더 비싼 다른 제품을 추천받아 만족스럽게 돌아가게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감정 소모가 있었다. 그때 S백화점 명품관에 악명 높은 진상 고객 배진상이 등장했다. 그녀는 항상 뭔가에 불만이었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을 취미처럼 여겼다. 배진상은 이연희를 보자마자 시비를 걸었다. 어머, 당신. 저번에도 봤는데 표정이 왜 이렇게 썩었어? 백화점 직원은 항상 웃으라고 배웠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을 찾으시나요? 됐어. 당신한테 살 기분 아니야. 당신 때문에 기분 망쳤으니 당장 저 매니저 불러와. 김 매니저가 달려왔고 배진상에게 굽신거렸다. 강태사는 낡은 유니폼을 입은 채 멀리서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이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 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김노인 아직 아니다. 내 며느리의 바닥까지 봐야 한다. 나는 아직 경비원 김노인일 뿐이다. 배진상이 떠난 후 이연희는 잠시 창고에서 눈물을 훔치고 나왔다.
강태사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근처 자판기에서 캔 커피 한 잔을 뽑아 이연희에게 건넸다. 아가씨, 이거 마셔요. 고생했어. 어머,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캔 커피를 받아들고 선생님도 여기서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강태산 김노인 세상살이가 원래 그래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 근데 아가씨는 약한 것 같지 않소. 마음이 단단하네. 단단해야죠. 여기서 버티려면. 강태사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미소를 찾아내는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는 며느리로서 그녀의 품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매니저는 이연희를 따로 불렀다. 이연혜 씨, 당신 지금 남자 문제 때문에 일에 집중 못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남자친구 강산그룹 강준호 전무. 소문 다 났어요. 당신이 그 남자 믿고 VVIP 고객 관리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매니저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사생활과 업무를 연결하지 말아주세요. 당신 때문에 백화점 이미지가 실추되면 그땐 당신 남자친구도 못 지켜줘요. 당신은 평생 백화점 직원일 뿐이에요. 주제를 알아요. 강태사는 이들의 대화를 듣고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김 매니저의 목덜미를 잡고 정체를 밝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내려다보았다. 이 유니폼이 가진 무력함이 그가 며느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강태사는 일부러 경비원으로서 실수를 저질러 보기로 했다. 이연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할지 궁금했다. 강태사는 명품관 바닥에 커피를 쏟는 실수를 했다. 고급 대리석 바닥에 짙은 얼룩이 생겼다. 김 매니저 경비원에게 달려와 소리친다. 김노인. 당장 이거 안 치워. 얼마짜리 대리석인 줄 알아. 정신 안 차려요. 강태사는 모멸감을 느꼈다.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이연희가 휴지를 들고 달려왔다. 그녀는 김 매니저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강태산에게 먼저 말했다.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매니저님, 제가 청소팀 부를게요. 김 선생님은 저랑 잠시 저쪽에서 쉬세요. 이연희는 강태산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휴지로 그의 낡은 유니폼에 묻은 커피 얼룩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저도 실수 많이 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강태산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 어린 눈빛에 목이 메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으로 사람을 대하는구나. 내 아들 녀석 제대로 된 보물을 만났구나. 며칠 후 진상 고객 배진상이 다시 이연희의 매장을 찾았다. 그녀는 이번에 이연희가 추천한 제품을 트집 잡았다. 이연희, 당신이 나에게 이거 추천했지? 이거 완전 엉터리잖아. 내 피부 망쳤어. 책임져.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구매 기록과 함께 고객님의 피부과 진단서를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비웃으며 보상? 됐어. 당신 같은 애들이 파는 싸구려 말고 최고급 브랜드 직원이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해. 그리고 당신은 오늘 여기서 이 제품 100번 외치고 퇴근해. 배진상의 요구는 점점 상식 밖으로 치달았다. 김 매니저는 눈치를 살피며 이연희에게 눈짓으로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태사는 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채로 배진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등 뒤에서 김 매니저가 그를 막아섰다. 김노인에게 속삭이며 노인네 가만히 있어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배진상은 이연희의 침착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강산그룹 VVIP 담당이야. 당신 같은 하찮은 직원은 내 발밑에도 못 와. 고객님의 불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모욕은 삼가주세요. 냉소를 띠며 인격. 당신이 인격이 있어? 당신 남친 강 전무한테 버려지면 여기 다시 기어들어올 거잖아.
내가 오늘 당신을 200화점에서 쫓아내 줄게. 배진상은 김 매니저를 불렀다. 김 매니저. 이 여자 나한테 지금 인격 모욕을 운운하고 있어. 당장 이 여자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 안 그러면 나 당장 강산그룹 회장 비서실에 전화해서 백화점 사장한테 경고할 거야. 김 매니저는 이연희와 배진상 사이에서 갈등했다. 실적이냐 직원이냐. 그의 선택은 명확했다. 김 매니저 단호하게 이연희 씨. 당장 고객님께 사과하고 무릎 꿇으세요. 백화점의 명예가 당신 한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이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냈지만 직장에서는 매니저의 명령이 법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노인 주먹을 꽉 쥐고 안 돼. 강태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늙고 쉰 목소리였고 낡은 경비원 유니폼은 아무런 권위도 없었다. 김 매니저 강태산에게 소리치며 노인네, 당신은 빠져. 경비원이 왜 고객 응대에 끼어들어. 이연희는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운 수치심이었다. 강태사는 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선택한 시험이 결국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가장 큰 모욕을 안겨주고 있었다. 시험은 끝났다. 내 며느리는 세상의 모든 갑질과 모욕 속에서도 자신의 진실함을 잃지 않았다. 강태사는 경비원 모자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등을 돌려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김노인이 아니었다. 강태산이 비상계단으로 사라진 직후 이연희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배진상은 승리감에 차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비웃으며 꼴 좋다. 그래, 그 자세를 유지해.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그 순간 백화점 최고 책임자인 최 점장이 다급히 달려왔다. 최 점장은 강태산의 연락을 받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강 회장님의 예비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라니. 최 점장 배진상에게 굽신거리며 배진상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무지했습니다. 당장 이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최 점장은 이연희를 일으켜 세우려는 대신 그녀를 힐난했다. 매니저와 점장의 목적은 오직 하나, 고객을 만족시키고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었다. 최 점장은 상황을 과도하게 수습하기 위해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 고객님, 직원의 교육 문제가 큽니다. 하지만 저희 백화점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배진상 당황하며 아니 점장님, 왜 갑자기? 매니저에게 김 매니저 그리고 이연희 씨. 당신들은 잠시 들어가 있어. 이 일은 내가 해결한다. 이연희 눈물을 흘리며 점장님. 이연희와 김 매니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매장 뒤로 물러났다. 최 점장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오히려 배진상에게 극도의 굴종을 보이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의 행동은 과잉이었지만 강 회장의 눈에 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강태사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수행 비서를 만났다.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최고급 이태리산 원단으로 맞춘 검은색 슈트로 갈아입었다. 슈트는 그의 단단한 몸을 감쌌고 평생 권력을 휘두른 그의 기운은 경비원 김노인의 그림자를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그의 눈빛은 한 달 동안의 인내 끝에 폭발하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수행비서에게 김비서, S백화점과 우리 그룹의 모든 거래를 즉시 재검토하라. 그리고 저 최 점장과 김 매니저의 인사 기록을 가져와. 강태산이 1층 명품관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최 점장이 배진상에게 과도하게 굽신거리며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었다. 이연희는 매장 안쪽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배진상 점장에게 됐어요. 점장님 같은 분이 왜 이러세요? 그냥 저 여직원만 자르세요. 그럼 내가 참지. 최 점장 땀을 흘리며 고객님, 저희는 강산그룹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이 문제는 그룹 차원에서
배진상은 강산그룹이라는 말에 잠깐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려 했다. 바로 그때 명품관 입구에서 거대한 기운이 느껴졌다. 강태산이었다. 그의 등장에 백화점의 모든 움직임이 일시 정지된 듯 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단순한 고객이 아닌 주인의 것이었다. 강태산은 매장 한가운데 최 점장과 배진상 사이에 우뚝 섰다. 그는 최 점장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강태산 낮게 깔리는 그러나 공간을 울리는 목소리, 당신 지금 내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했나? 모두가 숨을 멈췄다. 내 며느리라는 단어에 배진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최 점장은 강태산의 완벽한 슈트와 회장다운 위압감에 무릎이 꺾이는 듯 했다. 최 점장은 강태산을 알아보았지만 자신의 계획이 발각된 것에 대한 공포와 경비원, 노인의 모습이 겹쳐지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 점장 더듬거리며 회장님, 어떻게? 강태산 최 점장을 향해 소리친다. 내가 한 달 동안 여기서 뭘 보고 들었는지 아나? 당신들은 이 백화점의 직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봤다. 내 며느리가 무릎 꿇을 때 당신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최 점장 변명하듯 오해입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백화점의 손해를 막고 VVIP 고객에. 강태산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는다. VVIP? 고객? 당신들에게는 그저 돈이고 실적일 뿐이었겠지. 당신은 내 며느리의 인격을 팔아 당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해고다. 최 점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배진상은 강태산의 포효에 질려 오들오들 떨었다. 그녀는 그제야 낡은 경비원 김노인과 이 완벽한 슈트의 회장이 동일 인물임을 깨달았다. 강태산 배진상을 향해 싸늘하게, 배진상 씨, 강산그룹의 VVIP씨라고 했나? 당신이 여기서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권력형 폭력이요. 강산그룹은 당신 같은 사람을 고객으로 두지 않소. 오늘부로 강산그룹의 모든 거래선에서 당신을 영구 제명할 것이요. 배진상 무릎을 꿇으며 회장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강태산 차가운 눈빛으로 사과는 나에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눈물 흘린 내 며느리에게 하게. 강태산은 매장 안쪽에서 울고 있는 이연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강태산 이연희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며, 연희야. 이 못난 시아버지가 널 시험한다고 이런 고초를 겪게 했구나. 미안하다. 이연희 눈물을 닦으며,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김 선생님은? 강태산 그녀의 손을 잡으며, 김노인이 바로 나다. 내가 세상의 모든 갑질과 모욕 속에서도 잃지 않은 그 진심을 보려고 미련한 짓을 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강산의 며느리가 되어야 할 이유를 나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비로소 깨달았다. 그때 비상계단에서 김 매니저가 다시 달려왔다. 김 매니저 강태산에게 애원하며,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강태산 김 매니저를 향해 매섭게 돌아서며, 입 다물어. 당신이 내 며느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지. 당신에게 인격은 돈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일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영원히 물러나라. 강태산은 이연희를 품에 안았다. 강태산, 이연희에게 세상의 어떤 돈과 권력도 내 인격을 훼손할 수 없다. 이제부터 내 뒤에는 강산그룹 회장인 내가 서겠다. 이연희는 그의 품에서 안도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S백화점은 난리가 났다. 최 점장과 김 매니저는 해고되었고 배진상의 갑질 행위는 백화점 내부 게시판에 공지되어 모든 VVIP 고객들에게 경고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강준호가 아버지에게 달려왔다. 강준호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연희는 왜 백화점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까? 강태산 미소 지으며, 내 며느리가 무릎 꿇고 일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강산그룹의 안주인으로 모셔오기 위함이다. 이제부터 연희는 백화점 직원이 아니라 강산제의 꽃이다. 내가 좋은 여자를 골랐다. 이연희는 강산제로 와서 강 회장과 단둘이 차를 마셨다. 이연희 회장님, 저는 제가 무릎 꿇었을 때 경비원 김 선생님이 소리쳐 주신 그 마음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시험해 주신 거예요. 강태산 훈훈하게 웃으며 내가 나를 이해해 주니 고맙구나. 나는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만 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재산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이연희 회장님, 이제 저를 며느리로서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강태산 진심을 담아 합격이다. 내 며느리로서, 강산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내가 가진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집의 차가운 보일러를 켜다오. 이후 이연희는 강준호와 결혼하여 강산제에 들어왔다. 그녀는 고독했던 강태산과 서윤희의 관계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머니, 아버님께 홍차 말고 오늘 아버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캔 커피를 대접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이연희가 서윤희에게 조언했다. 서윤희는 캔 커피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지만 남편 강태산이 캔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었다. 강태산은 그룹 경영에도 변화를 주었다. 그는 고객 만족을 넘어 직원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감정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전 계열사에 적용했다. 이는 경비원 김노인으로서 겪었던 뼈저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강산제의 정원. 강태산은 아내 서윤희, 아들 강준호, 그리고 며느리 이연희와 함께 따뜻한 오후를 보내고 있다. 강 회장은 이연희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의 황혼은 외로운 그림자가 아닌 사랑과 소통의 희망적인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평생 강철로 살았다. 하지만 내 며느리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가장 강한 강철도 결국은 따뜻한 마음의 불꽃으로 녹여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잃어버린 계절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우리 삶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